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방침에 반발해서 사임하면서 한미동맹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도 주목됩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서 얘기했던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유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고 또 국제 분쟁 개입을 꺼려왔던 그간의 트럼프의 어떤 그 기조를 보여준 건데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번 거에 대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그 분쟁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베트남 전쟁이 약 한 9년 조금 못되게 진행이 됐었는데 미군 개입한 이후에,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지금까지 다 그 내전까지 다 합하면은 네. 무려 한 17, 8년이 진행되고 있어서 역사상 가장 큰 지금 분쟁에 미국이 휘말려 왔는데요. 예. 이 철군 이 결정을 한 것도 사실 조금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가 아프간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미군들이 거기 주둔해 작전을 했었는데 거의 한 14만 그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이 한 14,000명 정도로 됐었는데 그걸 한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현재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점차 철군하게 되면은 이 오래된 이 최근도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동 분쟁에서 미군이 서서히 발을 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당연히 이제 서방 동맹국들은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IS 위협이 과연 끝났느냐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IS 문제는 사실 2014년 정도부터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순위파를 몰아내면서 이 순위파 세력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가지고 계속 저항을 하기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동안 이제 그 나토하고 미군이 시리아 내전에서 이 IS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많은 그 공습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 점령 지역이 이제 몇 퍼센트 남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철군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유럽 생각은 기왕에 지금까지 갔으니까 완전하게 제거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IS가 한 번 제거한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준동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발을 빼고, 왜냐하면 그 뒤로 다시 이게 준동하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발을 빼야 되는가, 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네. 중동은 항상 화약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세계 경찰을 사임해왔던 미국이 발을 빼게 된다면 이때다 하고 또 말씀드렸던 IS도 그렇고 그 중동 지역의 이 분쟁 지역들의 어떤 이런 사태가 좀 더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세계 정세에 불안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미군이 발을 뺄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세력들 간의 그 투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예. 남아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거기에 일단 수니파하고 시아파의 대립이 전통적으로 그렇죠. 있었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 근원이 됐긴 했지만은, 그래서 시리아의 현재 정권 아사드 정권하고 또 러시아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IS, 아까 말씀드린 IS하고 또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 종족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집단과 국가들의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중심축이었다고 생각되는 미국이 빠지게 되면은 다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혼란을 어느 정도 자체 내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은 그 분쟁이나 그에 따른 희생이 따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관론도 일부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화 작용이 일어날 그렇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안정화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우려의 목소리는 다르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소수로 이제 그런 예, 의견들이 있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 이런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시리아 철군 과정에서도 참모들 의견도 무시했었고 또 여당이잖아요. 또 이 공화당과도 어떤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한미 동맹 중시하고 어떤 그 외부 그 동맹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견돼 있는 그 군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중시하는 매티스 장관과도 엇갈렸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매티스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어떤 불협화음도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제 초기 작년 초에 그 소위 엑시스 오브 어덜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아마 어른들의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 맥스 틸러슨하고 그다음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예. 같이 이제 그런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의사 결정의 안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밸런스를 좀 쓰는데 잡아주는. 밸런스를 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임스 매티스 장관까지도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근데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 장관 뭐 몇 명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중요하죠. 근데 그 대통령마저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이 미국의 이익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상식 기준.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경제적 이익이 있는데 중동전 그러니까 2011년 9.11 테러 이후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해온 중동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상상하건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벌써 아프간에서 한 2,300명, 이라크에서 한 3,500명, 그래서 무려 이 9.11 테러에 의해서 발생했던 사상자의 2배 이상의 사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거기 경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자신이 했던 말이 7조 달러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GDP로 하면은 거의 5년치 GDP가 거기 그 지역 전쟁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예요. 첫째는 WMD, 그러니까 이라크가 WMD 핵무기를 비롯한 그런 것을 개발했다. 또 두 번째는 알카에다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근데 두 개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도대체 정보하고 그다음에 참모들을 믿을 만한 것인가. 차라리 내가 상식적으로 내 감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하다라고도 평가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외교 관계라든지 동맹 이런 것보다는 돈이라는 경제적인 기준을 중시하다 보면 당연히 한미 동맹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일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혹시 주한 미군 철수 이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중동에서의 철수하고 성격이 좀 굉장히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예. 조약에 따라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래서 한 거의 60몇 년 이상을 주둔해 왔고 이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전략에 꼭 필요한 어떤 군사적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라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는 이건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니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철군하는 것하고 이 주한미군, 뭐 주일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철군하는 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도 중요하겠죠. 근데 주한미군 같은 경우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많이 하고 뭐 나중에 방위비 분담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 견제라고 하는 미국의 큰 전략적인 그런 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우리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중동 쪽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철수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만큼 방위비 분담금 있어서 저희가 협상을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주한미군을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돈을 또 실리를 상당히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압박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순순히 그쪽의 입장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탠스는 어떤 식으로 좀 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주한미군에 대한 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제 90년대 초에 나와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9천억 원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 새로운 그 특별 협약에서는 우리들어 지금 미국이 1조 3천억 이상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이 숫자 그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1조 3천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안보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고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미군이 지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이라든지 운영 유지에 필요한 거,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전체적인 상황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하고 상황이 네. 뭔가 분담금을 인상시키기에는 명분이 맞지 않다. 오히려 분담금을 예. 낮추도록 지금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분담금을 그것도 적잖이 한 4천억 원 이상 네.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보통 SMA 이 특별 협약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연도 연말에 다 되게 타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타결을 못하고 아마 해를 넘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미국을 잘 설득하느냐가 이제 미국이 좀 더 관건이 이성적으로 나올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너무 돈만 보지 그렇게 말아라. 하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과연 북미 관계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냐. 물론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티스 장관이 그동안 중심 역할,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견제를 그렇죠. 해오다가 물러나게 되면 당연히 강경파가 득세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북 정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매티스 장관 때문에 우리 대북 정책이 좀 안정화됐다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의견이 매티스 좀 장관은 엇갈리는군요. 좀 예. 엇갈리는 매티스 장관은 이 주한미군을 이제 철수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예. 돈 많이 드는데 특히 사드 같은 것을 왜 공짜로 우리가 거기다 배치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매티스 장관은 강력하게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보 문제가 좀 다르지만 FTA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그냥 바로 폐기하려고 했는데 매티스 장관이 틸러슨과 함께 저지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그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의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그것과 함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했는데 네.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매티스 장관이 무조건 이건 중단해야 된다. 그건 예. 아니었거든요. 단계적으로 일단 보류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중지,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거죠. 그런 조치를 건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매티스 장관보다 더 강경한 북한에 더 강경한 사람이 장관이 될 것이라는 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 전체의 이 전략이나 또 이 안보 정책이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그러면은 그 장관에 의해서 또는 그쪽 지도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하기 나름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계속적인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둘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뉴스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민의 어떤 북한 여행 금지 완화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인도적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이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좀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재의 필요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밝혔는데,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의 어떤 그런 일환이라거나 그런 성격의 건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대북 제재는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하는 제재가 그렇죠. 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제재는 유엔의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이 직접 하는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유엔이라고 하는 보편성 이걸 존중해가지고 제재를 일부 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작은 부분이다. 여행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한 것이 아니고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해제를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또 그렇게 또 작느냐 하는 것은 북한 아닌 입장에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북한에서는 예. 그 제재하는 크기가 크냐 작냐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단 제재 해제에 대해서 미국이 움직였느냐 그렇죠.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그 효과를 떠나서 그런 행동 자체가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다르게 미국 자체에서의 어떤 그 대북 제재 기조를 조금이나마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이번에 비건이 왔을 때 하는 얘기도 뭐 세계 꾸러미라고 그랬는데 저는 꾸러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철도 연결 착공식 하는 거, 예.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남북 간의 공동 유해 발굴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에 대해서 결핵 퇴치용 그 타미플루, 결핵이 아니라 독감이죠. 그렇 독감이죠. 예.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 미미한 미국이 미미한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뭐 해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50만 명에 대해서 산모하고 유아에게 그 분유를 지원했고 내년에도 제가 알고는 95억 원, 한 거의 100억 원 가까이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교수님께서 뭐 보시는 꾸러미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 겁니까? 꾸러미- 미국이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꾸러미 사이즈는 적어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관여하지 없게. 않겠다. 인도적 지원은 이게 첫 번째 꾸러미고 더 나아가서는 예. 이제 작은 것부터 네. 남북 간이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게 절대적으로 적극 뛰어야 될 중요하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평가는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좀 의미는 있다 그래도. 예. 짚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착공시 26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네. 뭐 물품 반출하는 데 있어서 대북 제재 또 예외 인정을 받아야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해결이 되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된 건데 글쎄요 미미하긴 하지만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미국과 지금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하는 그 회담인데 이런 것은 사실 양국이 서로 협력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의도 같은 것을 잘 이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제재라든지 그런 것에 반발하거나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가 이렇고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큰 문제 없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도 연결 사업을 착공하는 게 아니라 착공을 위한 식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착공이 언제 될지는 그건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 열려 있는 거죠. 달라지겠지만 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무슨 뭐 대단한 제재 해제는 아니고 다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지지했다. 사실 저는 미국이 허가했다 또는 뭐 승인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걸 지지했다라고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통 용어를 크지는 쓰고.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적대적 정서를 조금이나 그래도 이전보다는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는 네. 그런 거의 일환이다라고 저희가 좀 미국도 해석을 큰 나라기 때문에 아마 통 되겠네요. 큰 행동을 할 수 예.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